웨이크보드 타러 가면 우통 벗고 주변에 그거 배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38선 부근부터 있는 단풍잎, 그러니까 잎사귀가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풀이에요. 풀인데 제 손목만큼 커요. 두꺼워, 줄기가. 그리고 이게 4m, 5m까지 자라요. 제 스파렉스 크기 정도까지 자랍니다. 근데 이게 가을 되면 그 초록색이 갈색 줄기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가시방 넝쿨 같은 경우는 냇가, 강가 쪽, 물가 옆이라면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경우는 강가, 물가 및 산 전체를 덮어요. 그래서 제가 가평 골짜기는 이건 다른 데는 몰라도 이건 내가 꼭 없앨 거야, 박멸할 거야 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 진짜 십몇 년을 제가 하는데도 그 가평 우리 골짜기 줄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때 몇 년 그걸 손을 놓고 있었더니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제가 그걸 뽑으면서 그 제거하면서 와씨 진짜 이거 빨갱이 새끼들 같아요. 없어지지가 않아. 한눈 팔았다고 한눈 팔았더니 이제 진짜 저 산을 아예 덮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눈 팔았더니 얘네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가시방 넝쿨이 정말로 속초 넘어가는 태백산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씨앗은 위에서부터 빗물 따라서 내려가겠죠.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거 진짜 십몇 년 동안 운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나 같은 놈 한 10,00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사표를 낼 텐데 각 지자체에다가 제가 신고를 합니다. 지나가다면 사진 찍고 위치를 해서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어. 그러면 제가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위에서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밑에서부터 제거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제거해서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밑으로 안 내려오겠죠. 근데 얘네들이 꼭 지정해주는 곳에서만 제거하고 그 옆에 거는 제거를 안 해요. 제거할 때 국유지나 시유지만 제거하지 옆에 사유지는 또 안 들어가요. 그건 사유지에서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야를 망치고 있는 이 생태교란종을 없애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일처럼 하지 않으면 절대 없앨 수가 없다. 자, 그 식물을 하나 제거하는 데에도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생각이 있는 저 좌익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을 대한민국에서 박멸하려면 우리가 누굴부터 공격해야 될까?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은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이념이 투철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나 좌익 해보니까 돈이 되네? 그렇잖아요. 반미하는 애들 자식들 알았어. 자식들 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받도록 하는 게 지네들 꿈 아닙니까? 이번에 좌파들 뭐 했어요? CIA 신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나와서 들고 나오는 애들은 얼마 안 되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좌익 활동을 하고 있다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의결을 일으키고 나서 실질적으로 노조 애들이나 길거리에 나왔던 자유계들의 동력이 확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잘못했다고 자기네들이 내란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위 말해서 딴따라 연예인들 몇몇 빼고는 나오지 않고 있죠. 목소리 내는 게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랑 확 다르지 않나요? 지금 민노총 얘네들 연봉 1억씩 받는 이런 애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 총대 메운 게 페미 애들 갖다 20대 초반 생기다 만 것들을 갖다가 앞에다가 진열해 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씨 우리 손에 쇠 파이프 들었던 우리 민노총, 야씨 그래도 우리가 민노총인데 동성애 거기서 20살짜리 애들이 있는 데서 박수치고 앉아있기는 쪽팔리거든. 그렇다 하듯이 우리가 생태 교란종을 위에서부터 없애듯이 지금 위에 있는 애들, 지시 내리고 있는 애들, 그리고 그래도 돈 좀 있어가지고 미국 한번 가보고 싶은 애들, 내 자식 새끼들은 미국 시민권자 쥐어주고 싶은 애들, 이번에 한미동맹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 한중 동맹 그 의원 동맹은 있는 줄 알았었는데 한미동맹 그게 의원 연맹이 없는 줄은 이번에 알았어요. 자, 거기에 반대했던 40명 정도의 의원들 다 CIA에 신고해달라고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야 이거 좀 신고해달라고 그랬더니 콜. 그럼 그 자식 새끼들까지 어떻게 된다? 추방해달라고. 이런 신고들을 계속해서 윗대가리부터 조져야 되는 겁니다. 가진 새끼들부터. 가지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 나처럼 처자식 없는 애들은 뭐 할 게 없어. 하지마.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면서 부를 축적해서 내 자식 새끼들 미국 시민권자라 영주권자 지어줬는데 내가 여기서 안 되지. 일단 내가 입처담고 있어야겠다. 이러하듯이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미국의 CIA에 신고하는 방법 등 여러 전략적인 것을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일베나 DC에서 이걸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친구들은 돈 벌어야죠. 직장 생활 해야지. 그러면 우리 은퇴하고 있고 몸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되구나. 이제 나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 아스팔트에 좀 더 열심히 나와주신다면 우리가 목적한 바를 좀 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현희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당직 서. 집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직 쓰라고. 당직.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 즉 지금 어제 우리 며칠 전에 김동영, 강기정 등 얘네들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더니 그냥 그 입처담그고 있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괜히 나보고 김동현이가, 나는 김세의 대표한테 극우 유튜버들이 돈벌이가 급급하여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고소 들어갑니다. 나보고 극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애들 스피커들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위법 행위에 한해서만 우리가 다시 재공격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 생태 교란종하고 이거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일단 위에서부터 얘네들 뿌리는 어차피 다 내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퇴임 때 40%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믿지? 우리가 유리할 때만 여론조사 갖다 쓴다? 아니에요. 지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40% 50%인데 아니야. 훨씬 높다고 좀 봐요. 왜? 여론조사 그 사람들도 사업가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지. 적당하게 수위를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닥 민심은 지금 대한민국의 머리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좌익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그렇게 살려고 냅두세요. 그냥 중도가 어때서 대한민국에. 그런 새끼들은 그냥 냅두세요. 나 중도다라고 하는 새끼들은 그냥 냅두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목소리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분이다. 행진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한 5분만 제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발표한 그 성명서를 좀 읽어드리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새끼들한테 놀아난 겁니다. 곽종건 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되었다.
그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소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하였다. 자소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하였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 단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곽종근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첫 번째 변호사와 면담한 후 자소서를 작성하였다.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전에도 사전에 면담을 한 후 자소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사 전에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인데 조사 때마다 자소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변호인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했다. 곽종근의 자소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다. 변호사의 윤리는 물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변호가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황당했을 일이겠는가.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며 법조인으로 지급 윤리와 양심을 어디에 두는지 묻고 싶다. 과연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는지 감독하였는가. 변호사들은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는 모두가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야당은 29번이나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기각되어 8대0 정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 변호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드러났다. 우리법 연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권 반대 모임 참여 경력, 특정 정파에 치우친 이념적 성향이라는 사법 카르텔이다.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몇 건의 신문 기사만을 증거로 정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변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탄핵 소추도 특정하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 측 변호인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받아갔다.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를 남발하며 이념적 결사체를 이루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특혜까지 제공했다. 내란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들을 배우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인 것이다. 법을 악용하여 탄핵 소추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내란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 집단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는 공수처가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의 하명 수사관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일부 편향된 변호사들 또한 증거 조작의 감시꾼 역할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몰이에 동원된 변호사들에게 고언한다. 마지막 양심과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어둠 속에서 내란몰이 세력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내란죄를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곽종근의 진술, 홍장훈의 메모는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의 실체를 밝히는 증거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석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단하라. 여러분,